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수업 시작하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법한, 많은 사람이 보고 있을 법한 사건을 선택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상가 공장도 많이 하게 해보겠지만 관심도가 낮아서 아무래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람의 수는 훨씬 낮은 사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 현장에서 의뢰를 받고 분석하고 입찰하는 물건 중에는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은 저에게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사건은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롯데캐슬 블루입니다. 자, 사건 내역 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이고,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전용면적 36.3평, 대지권은 12.7평, 대지권도 굉장히 크고 평수는 공급면적 40평대의 아파트입니다. 27층이니까 층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 소유자와 채무자는 누구누구로 같은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입찰 34일 전 1차에 9월 15일 4억 4,700에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고 이제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매각 예정이고, 최저가가 3억 5,760만 원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매가 접수되고 매각까지 오는 과정에 접수된 이해관계자의 권리 신고들입니다. 보면 절차상의 어떤 관계자들의 감정평가서나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빼고 이 물건과 채권자이거나 또는 채무자와 관계된 이 재산과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자들, 이 처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흔적을 보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채권자의 보증서 제출, 교부권자의 교부청구서 제출, 배당 요구권자, 채권계산서 제출, 당연히 나오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점유자의 낙찰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영향을 줄 법한 어떤 점유자의 권리 신고,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자, 실제 점유관계 조사서를 보면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낙찰자가 신경 쓰고 주목해 봐야 될 권리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낙찰 받는다면 이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이 점유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그것만 예상해서 낙찰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고 실제 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 현황을 보면 2014년 12월 29일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17년 2월 27일자 이 날짜, 자, 이것이 가장 빠른 근저당이 되고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자, 이 기준은 스스로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가압류, 권리, 임의경매, 압류,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자, 전부 다 여기까지. 따라서 인수될 권리는 없다. 매수인이 인수될 부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등기 보셨지만 인수할 것 없다. 관리비 인수될 수 있죠. 공용 부분은 납부하지 않으면 인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도에 영향을 미치고, 명도에 영향을 미치면 입찰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반드시 입찰 전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 공과금도 관리비 조사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인 관련. 자, 임차인은 없습니다. 조사대행 받고 권리 신고도 없었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고, 조사할 때 채무자,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조사서에 파악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도는 소유권자 세대를 상대로 진행하고 예상기간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용은 강제집행을 한다면 400~500 정도 비용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 비용을 이사 합의해가지고 안에 살고 있는 소유자에게 주고, 전 소유자죠. 전 소유자에게 주고
협의해서 명도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자, 우리가 27층이고 남양입니다. 다대 롯데캐슬 블루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의 호가를 보면 대부분 4억대입니다. 4억. 예, 중층 보면 4억 5천, 2층 4억 5천, 16층도 4억 5천. 무슨 협의를 한 것처럼 4억 5천으로 호가하고 있는 것이 많다. 자, 저층은 4억 3천이 있습니다. 5층 4억 4천. 자, 따라서 27층 정도 되니까 이것은 충분히 4억 5천 호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 20층 4억 5천. 그리고 15층 4억 8천. 괜찮은 것은 4억 8천도 호가하더라. 자, 그러면 실제 거래된 사례를 거래 사례를 보면 23층인데 4억 8천이 있었고 15층인데 4억 1,200이 있었습니다. 11층 4억 1,900. 자, 따라서 중층은 4억 한 2천 정도는 거래가 되더라. 그리고 고층은 4억 5천 정도. 자, 이것이 가장 유력한 금액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매매에서는 4억 8천도 있었다. 자, 작년에 보면 4억 3,700, 4억 4천. 거래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대상물에 같이 보면 지금 호가되고 있는 그 감정이 4억 4,700. 호가되고 있는 가격 중에 낮게 보이는 것이 4억 5천. 그리고 좀 높은 것이 4억 8천. 실제로 거래된 것도 4억 8천도 있고 4억 5천보다 낮은 중층이 있습니다. 27층이잖아요. 그러니까 4억 5천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이 보고 호가도 있고 기록도 있는 4억 8천을 상한가로 보겠습니다. 감정은 4억 4,700. 즉 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4억 5천에 매우 가까운 금액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에 그냥 보합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롯데캐슬 모른데 낙찰 사례 있습니다. 8월 11일과 8월 6일 두 개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32.1평 모두 같았고 남서양 같고 2차에 낙찰됐습니다. 자, 그때 경쟁률이 다른 건 다 거의 비슷한데 자, 경쟁률이 2대1, 4대1. 뭐 경쟁률도 차이가 없네. 비슷하네요. 즉 한 2대1, 4대1 정도의 시장 반응, 수요자들의 참여가 있다. 경쟁률은 낮은 편이고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물건이다. 뭐 완전히 매수세가 없는 시장성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기가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니다. 그 이제 아파트 전체 인기가 아니라 이 평형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감정가 3억 200, 2억 7,5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8천과 2억 5천이었다. 자, 이때 낙찰가는 2억 5,900과 2억 3,300이다. 자, 92%, 93%. 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자, 이것을 현재 우리 물건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자, 이때 입찰했던 경쟁자들이 또 여기에 입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아파트에 유사한 물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발생했던 그들의 생각과 생각의 만남, 그 입찰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검토했던 그 머릿속의 계산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해 보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보정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약간 제가 한 게 있고 이 낙찰가율 계산, 이 가중평균을 구할 때 보정을 하게 됩니다. 자, 93.1% 하한가 4억 5천에 적용하면 4억 2,300만 원 나옵니다. 자, 다시 상한가에 적용해 보면 4억 8천이죠. 4억 5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매매를 한다면 4억 5천 그리고 4억 8천. 자, 이 사이에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져. 자, 이걸 그대로 입찰이라는, 즉 경매라는 어떤 입찰 방식의 그 매도로 바꿔서 시장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4억 2,300에서 4억 5,100. 자, 이 사이 가능합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